2024년 커머니티 필기 상시 기출문제 3과목 백제 51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다음 중 테이블 필드 속성에서 인덱스를 지정할 수 없는 데이터 형식은, 자, 우리가 앞서 데이터 형식에 관련된 내용들을 몇 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yes, no, 예, 아니오죠. 1비트짜리 가장 작은 형식의 1비트짜리 yes, no. 참고로 yes는 -1, no는 0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짧은 텍스트, 긴 텍스트, 정수, 정수롱, 일련번호, 날짜, 통화, 이런 데이터 형식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울러 인덱스에 관련된 내용은 27번에서 한번 정리를 했던 거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참고 정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기는 레코드 검색 및 정렬 속도를 향상시키지만 갱신될 때마다 세기도 역시 자동 업데이트, 갱신되므로 갱신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세기는 검색 및 정렬 속도를 향상시킨다. 즉, 검색과 정렬하는데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검색 및 정렬을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 형식을 묻고 있습니다. 텍스트, 검색 및 정렬 가능하겠죠. OLE는 그림입니다. 또 첨부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첨부 파일. 골뱅이 기호를 넣어서 뭔가 파일이 첨부되어 있다는 형식의 첨부 파일. 이 OLE와 첨부 파일은 검색이나 정렬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 자, yes, no. ye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no는 0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숫자도 검색이 가능하죠. 따라서 OLE와 첨부 파일 형식에는 기본키 및 인덱스 설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51번에 2번 정리하고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다음 중 키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키와 외래키에 관련된 내용들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설보기를 통해서 후보키, 슈퍼키 관련 내용들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먼저 한번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유형으로 개념 강의 1강을 참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본키와 외래키를 정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키는 후보키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럼 참고 정리를 통해서 후보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보키는 레코드를 또는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이다. 유일성과 최소성을 모두 만족한다. 자, 한 레코드, 한 튜플을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속성이다. 대표적인 게 주민번호, 전화번호, 학번, 다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필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후보키들 중에서 주민번호를 선택하든 전화번호를 선택하든 학번을 선택하든 이 중에 하나를 기본키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후보키 중에서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키로 중복이 안 된다. 이 기본키는 중복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널도 안 된다. 공백으로 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테이블에 여러 개 존재는 가능하다. 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체 무결성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반드시 설정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기본키 설정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인덱스 중복 불가능으로 설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후보키 중에서 자, 만약에 주민번호, 전화번호, 학번 이 세 개의 후보키, 기본키가 될 수 있는 키들을 우리는 후보키라고 합니다. 대통령 후보죠. 여러 명의 대통령 후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게 기본키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안 된 키들, 기본키가 안 된 키들은 대체키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가 기본키가 됐다. 그러면 전화번호와 학번은 기본키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키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슈퍼키 한번 보겠습니다. 레코드를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속성들의 집합이다. 집합. 여러 개의 속성들의 집합이다.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나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일성은 있지만 최소성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후보키하고 기본키는 유일성 및 최소성을 모두 만족하는 건데 유일성과 최소성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슈퍼키는 속성들의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학번 이름 2개 나와 있죠. 학번 생년월일, 학번 학과, 학번 주민등록번호 이런 식으로 2개 이상의 필드가 모여있는, 집합되어 있는 키들을 슈퍼키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최소성은 뭐냐?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최소의 속성이다. 자, 예를 들어서 학번을 제거해 볼게요. 하나의 속성을 제거하면 유일하게 식별할 수 없다. 이름만 가지고 구별할 수 있나요?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죠. 홍길동 두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번까지 연결을 하면 두 명이 나올 수 없겠죠. 또 생년월일이 동일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번하고 같이 나열하면 동일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학과도 학번과 함께 나열을 한다면 동일한 학과가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자, 학번, 주민등록번호 역시 이렇게 2개 이상의 필드를 이용해서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을 최소성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학번, 주민등록번호 경우 이 둘은 모두 최소성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지워도 학번만으로 유일하게 검색을 할 수 있고, 학번을 지워도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유일하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집합, 슈퍼키를 만족하기 위해서. 따라서 이렇게 유일성, 두 개를 가지고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하나가 없어도 되는데 굳이 두 개를 나열했다. 즉 최소성을 만족하지 않는다. 하나만 가지고도 유일성을 구별할 수 있는데 굳이 유일성을 구별할 수 있는 두 개의 키를 나열했기 때문에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한다. 자, 이런 것들은 최소성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개가 있어야 반드시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슈퍼키는 유일성, 유일하게 구별할 수는 있지만 최소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외래키. 외래키는 관계 설정 시 기본키를 참조하는 키. 기본키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외래키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복 및 너를 가질 수 있다. 기본키는 중복 및 너를 가질 수 없지만 외래키는 중복 및 너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기본키와 형식이 동일해야 된다. 오류 발생 시 참조 무결성이 걸릴 수 있다. 자, 아까 기본키는 오류가 발생 시 개체 무결성이지만 외래키는 참조 무결성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련 내용 한번 문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후보키, 유일성과 최소성을 모두 만족한다. 슈퍼키는 유일성을 가지지만 최소성은 가지지 않는다. 기본키는 튜플에 대한 너를 가질 수 없다. 공백도 가질 수 없는 거죠. 외래키는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정의되지 않는,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정의되지 않는 키를 우리는 대체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4번에 외래키가 아니라 대체키가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번 정리하고 다음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5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줘야 할 고객의 최소 나이를 입력받아 매개 변수 쿼리. 자, 매개 변수 쿼리는 반드시 이런 필드 기호와 함께 사용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매개 변수라고 되어 있고 줘야 할 최소 나이, 이 내용을 이렇게 필드 기호와 함께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최소 나이니까 10이라고 한다면 이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최소 10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두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개 변수는 필드 기호와 함께 사용해야 되므로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3번 정리하고 해설보기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년, 17년, 20년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의 문제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53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54번. 다음 두 개의 테이블 사이에 외래키는 무엇인가? 자, 외래키가 있다라는 말은 기본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먼저 직원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 두 개의 테이블이 있고 그 중에 밑줄은 기본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과 부서명이 기본키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키와 연결되는 외래키는 상대 테이블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부서 테이블에 4번과 같은 필드명이 존재하는지, 참고로 필드명은 동일하지 않아도 형식만 동일하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4번과 연결될 만한 필드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반대로 부서명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부서명과 같은 필드명이 직원 테이블에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부서 테이블의 부서명이 기본키라고 한다면 직원 테이블의 부서명은 외래키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직원 테이블의 부서명이 외래키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외래키는 다른 참조 테이블의 기본키에 해당된다. 기본키와 형식이 동일해야 된다. 필드명은 같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뭐 파트명 이렇게 되어 있어도 형식만 동일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본키, 후보키 중에서 고유하게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선택된 키로 중복이나 너를 가질 수 없으며 하나의 테이블에 여러 개 존재 가능하다.
외래 키는 중복 및 널을 가질 수 있으며 기본 키와 형식이 동일합니다. 바로 앞서 53번 문제에서도 정리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55번 문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55번 입력 마스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입력 마스크 LA 연구 물음표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LAN 미국 로스앤젤레스 LAN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연구샵 가게, 연구의 가게입니다. 연구의 가게 이름이 뭘까요? 몰라 AC 이렇게 정리를 추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입력 마스크 관련 내용들은 앞서 한 2번 정도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LAN 뭐가 있다? 연구샵이 있다. 그런데 연구의 가게 이름은 몰라 AC 나도 모른다고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 변환하는 크다 작다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몰라 AC가 뭐냐? 자, LAN은 필수 기호입니다. 필수.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는 항목들입니다. 자, 여기 공백이라고 하는데 공백을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략을 하는 게 아니라 공백, 스페이스바로 공백을 넣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 요소, 이 C 선택 요소는 스페이스바로 공백을 넣지 않아도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필수는 반드시 입력, 선택은 생략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L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L은 한글이나 영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부 다 영문이 와 있으니까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영문, 한글 또는 숫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문, 숫자 두 번째도 모두 가능한 요소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0은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숫자입니다. 숫자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죠. 1, 1, 1. 숫자 외에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9는 선택 요소입니다. 숫자를 쓰거나 공백,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숫자 들어와 있고 여기 생략이 되어 있죠. 숫자 들어와 있고 네 번째까지는 모두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물음표 보겠습니다. 물음표는 한글이나 영문이 가능한데 선택입니다. 생략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숫자가 들어왔으니까 땡입니다. 자, 이게 앞서 네 번째 9가 생략된 거죠. 숫자 생략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자도 생략이 된 겁니다. 여기는 숫자 9가 들어와 있는 거고 다섯 번째 생략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A가 들어간 거죠. 문자를 한글이나 영문 또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 또는 한글도 들어올 수 있고 자, 그런데 여기 1 숫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만약에 A, 소문자 A가 들어왔다면 이 숫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가 들어올 수 있지만 현재는 물음표, 한글이나 영문만 또는 생략이 가능한 형태의 물음표이기 때문에 숫자는 올 수 없는 1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55번에 1번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고 1번으로 최종 정리하고 다음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56번 문제 D 함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Dmax, DAVG, Dcount. 자, D룩업은 찾기 참조 함수입니다. 자, D 함수에 관련된 형식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제일 먼저 필드가 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조건 반드시 이때 쌍따옴표가 모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명은 필드가 되겠죠. 자, 여기 사원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사원 테이블에서 3, 4번 중에 하나고 사원 번호가 조건이겠죠. 사원 번호가 1인 성명 필드 사원 테이블이고 성명 필드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고 자, 이 T 함수의 형식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쌍따옴표를 반드시 쳐줘야 된다는 거 3번 정리하고 다음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57번 문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액세스로 가져올 수 없는 형식들. 자, 액세스에서 외부 데이터 형식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엑셀, HTML 또 XML도 가능하겠죠. XML. 자, HWP 한글 파일이겠죠. 자, 그 다음에 MS 워드에서 작성한 워드 파일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이라든가 MS 워드 파일은 가져올 수 없는 형식이다. 텍스트 파일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져올 수 없는 외부 데이터는 3번 한글입니다. 한글과 MS 워드는 외부 데이터 이용이 불가능하다라는. 자, 다음 문제 5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선택 쿼리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패턴과 일치한다. 그냥 일치가 아니라 패턴 A로 시작한다. A 별표. 자, 별표 A. 그럼 A로 끝난다. 또는 별표 A 별표.
A를 포함한다. 시작하든 끝나든 중간에 있든 A가 포함만 되면 된다. 이런 패턴과 함께 사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만능 문자 또는 물음표도 있습니다. 한 글자를 나타내는 물음표, 여러 글자를 나타내는 별표, 이런 만능 문자를 사용할 때는 엑셀에서 반드시 like와 함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 따라서 58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으로 시작하는 김별, 김을 포함하는 별표 김 별표, 그 다음에 김으로 끝나는 별표 김, 이런 데이터를 찾을 때는 like와 함께 사용을 해야 된다. 자, 추가로 참고 정리해서 매개변수 쿼리, 검색할 대상이 되는 정보를 물어보는 자, 이런 형태와 함께 사용하는 매개변수 쿼리도 함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58번, 3번 정리하고 다음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59번. 다음 중 개체관계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개체관계 모델 ERD 다이어그램이 있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먼저 분석을 하고 개념물이 있었습니다. 개념, 논리, 물리 단계를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ERD는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설계를 한다라고 우리가 앞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밑에 해설 보기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ERD 개념적 설계 단계에 작성한다. 15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고, 자, 개체 집합과 관계 집합으로 나누어 개념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특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고려한 건 아니다.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고려한 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개체, 관계, 속성과 같은 개념으로 표시한다. 자, 아래 보시면 이 사각형이 개체가 되겠죠. 사각형, 학생 테이블, 과목 테이블. 자, 그 다음에 학생 테이블과 과목 테이블을 연결하는 마름모,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자, 그리고 이런 타원들은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밑줄이 쳐져 있는 건 기본키 속성이 된다. 자, 그래서 개체, 이런 사각형 테이블에 관련된 내용이고, 관계, 마름모, 자, 그 다음에 속성, 이런 원타원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개체는, 엔티티는 가상의 객체나 개념을 의미하고, 자, 이게 개체는 현실 세계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실체를 의미한다. 가상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인식할 수 있는 실체라는 것. 속성은 개체를 묘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 속성은 개체의 특성, 성질들을 표시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상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실체를 의미하므로 4번이 틀린 내용이라는 거. 4번 정리하고 다음 문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라스트 6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에서 순번 항목과 같이 그룹 내 데이터에 대한 일련 번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속성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구매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구매 일자 이쪽에 그룹이 되고 여기가 또 그룹입니다. 각 그룹별로 번호 일련 번호를 한번 나열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구매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자, 여기 본문에 일련 번호 컨트롤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자, 여기에 이렇게 만들면 앞에 레이블이 생성되죠. 레이블은 지워버리고 이렇게 텍스트 상자만 이용해서 순번을 한번 연결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순번을 나타낼 때는 자, 이 컨트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간 다음 컨트롤 온본에다가 는 2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온본에 는 2를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인쇄 미리 보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갔더니 전부 다 1111, 전부 다 1111, 1로만 모두 세팅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여기 누적 합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적 합계 부분을 자, 컨트롤 온본은 1 상태고 누적 합계가 현재 아니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룹으로 한번 먼저 줘보겠습니다. 그룹으로 주고 다시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가 보면 자, 그룹별로 1부터 13까지 새로운 그룹에서는 다시 1번부터 세팅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룹이 아니라 모드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모드로. 자, 그리고 다시 인쇄 미리 보기를 주면 1, 2, 3, 4, 5, 6, 7, 13번으로 끝나고 다음 그룹 새로운 번호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번호가 누적해서 계속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룹과 상관없이 번호를 계속 누적하고 싶으면 모두 속성을 주시고 각 그룹별로 일련 번호를 놓고 싶다면 누적 합계 부분을 그룹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기 항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는 1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는 1, 택상자 컨트롤 원본을 는 1로 설정을 하고 누적 합계 부분을 그룹으로 주면 각 그룹별로 일련 번호가 들어가고 모두로 주면 그룹에 상관없이 일련 번호가 계속 누적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는 그룹 내 데이터에 대한 일련 번호를 표시하는 거니까 그룹으로 설정을 해주는 1번이 최종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설 보기를 통해서 그룹 내에서 일련 번호를 표시하려면 컨트롤 원본에 는 1을 지정하고 누적 합계를 그룹으로 지정한다. 그룹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일련 번호를 표시하려면 모두로 누적 합계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60번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